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회사의 재직 기준이라고 제가 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개인 어떤 개발자 좋냐 이 얘기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어떤 그 의무자로서 어떤 개발자와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은 거냐에 대한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회사를 이제 다닐 때, 그러니까 결론 먼저 저는 얘기하면, 회사의 부채를 쌓는 개발자가 아니라 부채를 덜어주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채를 그러니까 유지라는 게 더 늘리지 않는 개발자도 괜찮은 개발자라고 봐요. 이 좋은 소프트웨어도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내가 퇴사를 해도 이 소프트웨어가 살아 있을 수 있는가, 이 관점도 저는 많이 생각하고,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이직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저는 퇴사를 한 회사들에서 아직도 살아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알고 거거든요. 전전 직장인가 그런데 아직 살아서 운영 중.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이렇게 계속 살아 있다는 게, 그 다음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또 성장을 하고 있겠죠. 얼마나 잘 만들었냐, 내가 잘 만들어서 그렇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 계속 이어달리기 관점에서 이어달리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한 거를 갖다 써요. 제가 이걸 말하면 너무 특정될 수 있으니, 막 새로운 기술, 어떻게 힙한 것도 아니에요. 듣도 못한 이상한 거 가져가서 프로젝트를 막 만들어요. 분명히 이때 만들 때, 그거 아닌데, 그거 뭔가 아닌데 했는데 만들어 놓죠. 근데 이런 사례에서 되게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사례를 보면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외부 발표를 엄청 열심히 하고 다니십니다. 근데 이러고 퇴사를 해요. 그 발표로 이직을 하신 건지 어떻게 하신 건지, 능력이죠. 저는 이게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능력자인 거죠. 근데 이분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개편을 다시 만듭니다. 개편도 아니죠. 그냥 다시 만들어요. 이 다시 만드는 게 진짜 빠르거든요, 차라리. 그리고 다시 제가 진짜 이런 사례는 사실 진짜 많이 봤는데, 다시 만들면은 훨씬 더 저비용에 더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걸 썼지 하면서 만들고, 이거 우리 트래픽 수준에서나 우리 서비스 성장 감당해도 이거 가지고 한 2, 3년은 버틸 수 있는데 왜 저걸 썼지 할 정도로 해놓는 거죠. 게다가 되게 이런 거죠. 새로운 거나 이상한 거 가져왔었는데, 그분도 이걸 많이 써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가장 빡치는 포인트는, 제가 조금 언행이 그럴 수 있는데, 포인트는 그거죠.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엉망으로, 이분이 역량이 떨어졌네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외부 발표를 하고, 그리고 퇴사를 함이 아니죠. 이직을 함. 어떻게, 능력자, 대단하신, 어떤 의미에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훨씬 더 간단해져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유지, 보수 가능.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주니어 개발자가 와서 이거 손을 못 대겠어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B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는 그 주니어 개발자도 수정이 편하게 가능.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게 회사에서 결국은 이거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개발자 플러스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이게 엄청 대전제처럼 큰 목적이라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적절한 엔지니어링이 엄청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써본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마냥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저는 장단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 이런 거 써보면 좀 성장하실 테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이게 장단이 아닌데 긍정이라 할게요. 부정이라 할게요. 근데 그걸 써보고 싶다고 회사에서 쓰는 게 맞아? 이 두 개가 저는 엄청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어떤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주니어 분들이 이제 뭐 이런 경험을 더 늘려보고 싶다, 이게 되게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좋은 케이스와 선례도 저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러면 개발자들은 성장이라기보다 이 실제 뭐 어떤 더 진화된 경험을 못 하는 거잖아요, 평생.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다른 사례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 적정 수준의 범위에 그러니까 벗어나는 수준이 감당 가능한 적정 수준인가, 즉 내가 고치려 들어가서 금방 고칠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어쨌든 어떤 케이스들에서는 저분들이 그걸 경험하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분들이 안 그러면 계속 했던 것만 계속 한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딱 그 판단하는 관점은 저분이 적어가지고 장애를 내거나, 저분이 갑자기 퇴사하거나, 저분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저거를 다시 들어가서 고치고 장애 대응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관점에서 너무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만 아니면 저는 좀 괜찮다고 보긴 합니다. 이건 조금 더 다른 제가 적어놓은 주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략 이런 느낌으로 좋은 소프트웨어랑 이 좋은 개발자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개발자도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월급쟁이잖아요. 뭐 개발자라고 막 이게 뭐 그 과거 급제, 네,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네,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월급을 받으면 이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말하고 너무 불쾌하시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월급값을 받잖아요. 월급값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제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저는 나쁜 개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에도 좋지라고 하지만 아닐 수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한 비유인데, 손흥민님,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 그 훈련 시간에 갑자기 축구 지겨워서 족구를 하겠대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구단이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엄청난 주급을 이 선수분에게 줄까요? 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소속의 집단에 소속을 해서 뭔가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는 이제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조금 오글거리게 말하면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건 프로 선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마추어나 아니면은 동아리나 그 조기축구가 동아리겠죠? 모임? 네,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괜찮죠. 갑자기 이거 하다가 오늘 축구 하신 분들 갑자기 우리 이번엔 축구 말고 오늘 족구 해볼래요?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 저는 이 경계가 여기부터는 이제 돈을 아마추어도 돈을 받긴 받을 수도 있나? 근데 이제 좀 많이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상한 얘기인데, 네, 어쨌든 대충 느낌은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우리 모두 만약에 다 같이 축구를 한다 생각하고 프로 선수라고 보면 아마추어랑 일을 하고 싶을까요? 네, 저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자기 이 재미나 어떤 자기의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측면에 대한 얘기였고요. 아까 이제 좀 얘기하려고 했었던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는 평생 뭐, JDBC 템플릿에다가 뭐, 다 이것만 써야 하냐. 그럼 새로운 거는 언제 도입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참고로 저는 JDBC 템플릿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네임드 JDBC 템플릿이지만, 그럼 새로운 건 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되게 멋진, 예전에 이걸 제가 어느 분 발표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원래도 있는 얘기기도 한데, 잠시만요. 이게 이 얘기를 해주신 이런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게 항아리잖아요. 근데 항아리인데 여기가 깨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차는데요. 당연한 얘기죠. 갑자기 무슨 항아리 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물이 이제 여기까지만 차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깨져 있으니까 여기서 물이 줄줄줄 새는 거죠. 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에서 가장 인사이트 있었던 말이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대략 그런 느낌, 어쨌든 느낌을 아실 것 같은데, 결국 물을 이제 우리가 계속 여기서 물을 쏟아붓잖아요. 물을 위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쏟아붓는데, 물이란 걸 이렇게 쏟아붓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이 차는 거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어떤 선이라는 의미거든요. 좀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우리 팀,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 팀의 기술 수준이나 어떤 모든 결정 수준이 이 선을 향해야 된다 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막 엄청 대단한 분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근데 나머지들이 다 되게 뛰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엄청 뛰어난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물을 여기까지 아무리 채우려고 막 들이부어도 어차피 우리 전체 이 항아리의 수준이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깨져 있다면 여기까지밖에 물이 무조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제가 이거 한국분 발표 자리에서도 본 것 같고, 이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되게 전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이론은 어쨌든 그분이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거라서 그렇다 받아들였고, 그러면은 그럼 저 상태니까 우리는 물을 엄청 뛰어난 사람이 오건 뭐가 되건 물을 항상 여기까지 채워야겠구나. 왜냐면 여기 흘러나가는 거 아깝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물은 영영 여기서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가? 일단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깨진 부분을 올려야 한다. 뭐 올려야 한다 표현했지만 여기까지 깨졌잖아요. 그럼 여기를 메꾸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무조건 한 군데 깨져 있어야 된다 하면은 이걸 조금씩 올리는 거죠. 깨진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게 깨짐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진짜 교육이나 회사가 여유가 있다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성장 유도, 성장.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개인한테 뭘 요구하는 게 되게 잔인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는 해본다던가, 뭐 이런 거죠. 적용해본다던가.
그 좀 이제 가이드 줄 수 있는 분이 같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결국은 저는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어떤 회사에 그런 것들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 하면은, 아 그거 그래도 좀 써보셨냐, 그냥 뭐 개인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라도 적어도 써보셨는지, 써본 사람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회사에 문제가 나거나 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진짜 흔하게 만약에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뭐 RPC 플럭스 뭐 이런 이상한 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퇴사하면 아무도 유지보수를 못해요. 그럼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무도 그 사람 말고 쓸 줄 모르니까. 이 뭐 새로운 사람, 엄청난 사람, 이 물 이만한 사람짜리 왔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어 놓고 갑자기 퇴사하면 나머지가 쭉 빠지는데, 이 기존 것들이 운영 중인 상태였다면 회사는 엄청난 문제를 겪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깨진 부분을 올려야 한다. 뭐 그런, 제가 뉘앙스적으로 너무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약간 제가 아까 말한 방식인데, 물을 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물을 조금은 흘려요. 물은 조금은 흘리되 이렇게는 안 붓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더 고도화 시켜 나간다의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이긴 하죠. 여기 작은 풀잭을 적용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제 뭐 그런 성향들이 좀 있잖아요. 아,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 계속 진화하는, 뭐 성장이란 게 너무 성장 이런 것도 오글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모든 직업이 다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자기를 만드는데 맨날 똑같은 도자기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고 싶을 거잖아요. 기술적으로건 내가 만들어낸 그 제품의 퀄리티적으로건. 그래서 조금씩 저는 도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지는 거. 그러니까 계단식 성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단식 성장처럼 이렇게 계단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밟고 가야지, 갑자기 막 급경사 성장인 것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떡상한다? 저는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 혼자 이렇게 떡상을 하는 게 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내가 퇴사하면은 여기는 떡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서, 좀 이 좋은 소프트웨어와 좋은 개발자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좀, 그럼 우리 팀은 되게 지금 수준이 나는데 뭐 여기서 그냥 계속 고여 있어야 되냐 하면 그렇지 않고, 조금씩 물을 조금씩 흘리는 걸 감수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물을 조금씩 흘리는 정도면은, 여기 바닥이 좀 잘 마르는 바닥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바닥이 있다 치면은 물이 막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겠죠. 조금씩 뚝뚝뚝뚝 떠서 여기 물이 좀 퍼져 있으면, 이 정도 물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이제 마르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마대자, 대걸레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 바닥을 닦이잖아요. 요건 아니면 흡수가 된다. 그거 좋네요. 흡수. 여기 흙이라고 치면은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흙이라고 치면 얘네가 이제 흡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물이 떨어지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물을 계속 드립다 부어요. 드립다 계속 이렇게 붓고 있으면 여기가, 흙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냥 물이 계속 이렇게 차겠죠. 그러다 뭐 항아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의 느낌이라, 이 흙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비유가 만족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개발자의 성장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너무 개개인의 내가 이제 급여를 받는 한, 급여를 안 받으면 상관없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이제 블로그 글 써놓은 것들, 지속성장 어쩌고 그리고 뭐 멀티모드를 말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등등등, 심지어 지금 이 영상까지,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저는 다 우리가 재직하는 곳에 기여를 올바르게 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은 저는 대부분의 제가 경험해서 생각하고 막 쓰고 말하고 막 유튜브 찍고 이런 거지만, 저는 여기에 진짜 제가 엄청 많이 숨겨져 있는 것들의 내용이 인수인계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 뉘앙스를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막 좋은 설계다? 마냥 완벽한 설계다? 저는 이런 얘기는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그렇게 관심은 있죠. 제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이거는 제가 그냥 계속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보통은 만드니까. 근데 회사에서 한다. 회사에서는 저는 절대 제가 개인 프로젝트에 적용한 것들이나 이런 거를 절대 적용 안 합니다. 왜냐면 그 회사의 적정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다음 사람, 내 다음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프로다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프로답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배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내가 있는 회사가 내가 나가고도 계속 성장을 해서 뭐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재직을 되게 오래 한다 치면은, 만약에 회사랑 나랑 회사가 성장하면 나도 이득이 생긴다. 뭐 개인 이득이란 게 뭐 재산이 아니라 좀 좋은 말 있지 않나요? 자산이라던가 뭐 커리어적인 이득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요. 이런 좋은 관계라면, 그러면은 이게 내가 퇴사를 해도 이 어떤 장기적인 이득이 계속 있지 않을까요? 가령 커리어적으로도 내가 지나왔던 회사들이 다 망했으면, 그게 이제 마냥 망한 커리어다 이럴 수는 없지만,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해놨으면 좀 더 그래도, 물론 이게 망한다는 게 나 때문에 망한 건 아니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하고 이게 대부분 이제 핵심 안에 깊은 곳에는 인수인계가 항상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사람이 더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죠. 멀티모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듈이 기본적으로 제약을 거는데, 이 제약을 왜 걸까요? 내가 없어지거나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제약 때문에 조금 더 한 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는 품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는 개인 개발자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는 이제 그런 거 추천드리긴 해요. 이제 개인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되게 마음 맞는 동료들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토이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새로운 것도 써보고 이런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게 약간 행복 코딩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스트 API 제가 예제로 쓰겠다 만들어 놓은 것도 예제로 쓰면서 좀 적정하게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제 만들 때 고민했던 게, 그냥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면 그냥 이 도메인도 여기 넣어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좀 하면서 좀 재미 좀 느끼게 이렇게 뽑아서 해야지 정도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예제가 주 목적이지만 저도 계속 뭔가 활용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정선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좀 했는데, 좀 제가 뭔가 비유를 좀 불쾌하게 한 부분이 있으면은 미리 사과를 드리고요. 좀 이런 좋은, 앞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좋은 소프트웨어와 이 좋은 개발자를 회사에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